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던 미국의 8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됐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단해 드린 것처럼 2달 연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8.3%를 기록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 저주가 재현됐고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깊이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파장을 알아보도록 하죠.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증시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오늘 방송 주제는 3대 평가사들의 그 정례 평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어제 반복되긴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이 더 이렇게 시청자분의 관심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 앵커께서 말씀대로 8월 그 소비자 물가가 7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낮아지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 됐었죠. 낮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전년 동월비 개념으로 6월에 9.1, 7월에 8.5, 그다음에 8월의 수치가 8.3 이렇게 나와서 전년 동월비 개념으로 인플레 그 정점론이 확인됐습니다는 문제가 됐던 것이 월가에서 가장 낙인호가 가까이 있고 민감한 게 예상치 대비해서 실저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대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는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높은 것은 인플레는 증시의 악재이기 때문에 증시에 민감한 반영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월시 저주가 재현돼서 금리 인상 폭의 그 정점론, 이것도 인플레 정점과 함께 월가에서 관심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흔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월가에서 일부에서는 이번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워낙 그 바이든 대통령이 불을 뗐기 때문에 7%대까지 낮아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기대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워낙 기대가 많기 때문에 미니 넬라가 될 만큼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망감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제 그 마지막 무렵에도 4일간 거래 연속이 잭슨홀 미팅 이전까지 그 회복되는 미니 랠리가 보였지만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을 때는 마켓밸리 논쟁이라든가 또 증시의 최악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 방송을 통해서는 목표 승률 방식대로 사실 종목 투자할 것을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어제 마지막에도 이렇게 그 강조해 드렸습니다. 사실 그 오늘 그 CPI 물가를 보면 어제 그 지적했던 생활 물가, 식료품 가격 이런 것이 이제 CPI가 예상치보다 높은 월시저를 주도했던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게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도 지적해 드렸습니다. 전체로 보면 이 내용이 CPI의 그 예상보다 높은 상승을 주도했던 양상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국내 증시를 보면 목표 수익률 방식대로 사실상 주가가 이렇게 랠리를 이렇게 펼치면 과거에는 그 개인 투자가들이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반 그 매수를 합니다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 1천억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하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4천억 정도 매수하고 기관 투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새 기관 투자가들한테 사실 그 증권사에서 자금이 안 되겠다 하는 입장인데 저렇게 이제 7천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주가 폭락에 이렇게 대비한다면 우리 목표 수익률 방식대로 차익을 실현하는 어제 개인 투자가들이 빛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를 급락시킨 가장 큰 배경이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저주다, 이런 재현된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그 많이 화제됐죠. 네. 사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저주라 하는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은 항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하기 전에 직전에 시장 참여자들 컨센서스를 통해서 예상치를 발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주라 하는 것은 예상치에 대비해서 실제치가 높게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용어가 월가에서 저림집 용어로 이렇게 신조어로 나온 것은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7월만 빼고는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올해 나타난 것을 한번 볼게요. 그 수치를 한번 볼게요.
정확히 들어맞나 한번 하나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월스트리트 저주폭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실제치에서 예상치를 뺀다. 그래서 월 평균 7월 달을 제외하고는 평균 플러스 0.2%포인트거든요. 이번에 사실 월가 예상치가 8에서 8.1%로 예상됐죠. 시청자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는? 네. 그러면 이제 예상치 8.1% 대비해서 여기에 저주폭 0.2%포인트를 더하면 오늘 발표됐던 8.3%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월시저널의 저주 현상이다 해서 여기에 따라서 6월 달에 월스트리트저널 저주 현상이 6월 회의 직전에 이게 나타나서 굉장히 주가가 그때는 빅테크 업종, 그다음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다음에 사실 그 일부에서 채권 가격까지도 아주 떨어지는 이런 쪽이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빅테크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은 5% 넘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2월과 대비해서 보면 월시트 저주가 재현됐다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 가격 그때 당시에 비해는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폭이 적었다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이 향후에 지금 그 급반전되고 있는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러시아가 점령할 때는 한 3개월 걸리던 것이 우크라이나가 수복할 때는 일주일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 그 군인들 사이에서는 내가 이게 과거처럼 애국심에 가지고 이렇게 하면 푸틴만 좋아지는 게 아니냐. 지금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열심히 하면 푸틴만 좋아지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러시아의 그 전통적인 군사력들이 굉장히 급속히 와야 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점령지를 3개월 걸친 것이 수복은 일주일 만에 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서 향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의 급반전 가능성 이런 것도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인플레 부분도 향후에 많은 부분은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저주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왜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네, 월시트 저널의 CPI 예상치는 바로 직전에 나오거든요. 네. 발표 직전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그 구성하는 항목 보면 월가에서 베테랑이 되는 채권의 전문가, 금리 전문가들입니다. 예. 그래서 가계 월스트리트 예상치가 신뢰가 높았던 것은 예상 대비해서 노동부가 발표하는 CPI가 거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월스트리트의 신뢰가 높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7월만 재우고는 7월은 예상치면 너무 낮았습니다. 이것도 틀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월스트리트 저주 현상이 나타난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인플레 문제가 굉장히 채권 전문가, 금리 전문가들조차도 진단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의 인플레는 다중 복합 공선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총수요와 총공급 요인이 같이 혼합되어 있다. 자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는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요인도 그동안 아마존 효과에서 인플레를 낮췄는데요. 지금 빅테크 업종들이 국가 권력을 이렇게 넘어설 정도로 기업 권력이 무너다 보니까 비용이 발생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아마존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요인도 물가 안정에서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페드 입장에서 금리를 올려가는 게 심리 효과 아니겠습니까? 인플레 기대 심리고 오늘 사실은 이렇게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데는 네. CPI가 발표 직전에 기대 심리를 나타내는 물가 지표도 어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러한 그 기대 심리를 무너질 정도로 CPI가 올라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현상인데 이게 심리 효과, 네트워킹 효과거든요. 이런 것이 가수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980년대와 달리 인플레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과거처럼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네. 과거에 물가가 이렇게 되면 월거식으로 금리를 화끈하게 올려서 내잡는 식인데요. 이게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해서 이것을 볼커 모멘텀, 역볼커 모멘텀에서 새로운 용어로 설명했는데요. 오늘 인플레가 예상보다 이렇게 높여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볼커 모멘텀으로 금리만 올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반대적인 시각도 오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런 시각도 많이 나온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저주가 나타나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게 아무래도 국채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스카이로켓팅이라 그래서 수직 절벽을 그렸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얘기죠. 정영국 PD가 일정 그래프를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아마 그림이 나왔는지 준비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오늘 마켓워치를 지금 www.marketwatch.com을 치면 바로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미국 시간으로 발표가 한 8시 무렵이었는데요. 네. 발표되기까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많았다는 얘기죠. CPI가 둔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가 많았습니다는 발표과 함께 스카이로켓팅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오늘 전 앵커께서도 같이 우리가 확인한 과정을 봤을 텐데요. 이게 무슨 그래프입니까? 이게 CNBC에 나오는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네. 마켓워치를 그래프를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요. 이게 마켓워치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게 스카이로켓팅이 나왔거든요. 스카이로켓팅.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CNBC 그래프라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오늘 마켓워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카이로켓팅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투자가 인플레 기대 때문에 우리가 이혜은 앵커가 며칠 전에 채권의 저점이다 체리 피킹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유명한 월가의 그 채권 투자가를 빌어서 그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는 빌어서 지난주에 방송했던 걸로 보는데요. 그 말을 믿었다면 오늘 대학살이 나타난 거죠. 왜냐? 채권 금리가 스카이로켓팅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거기에 저가 매수한에서 채권 보유증을 늘렸다면 오늘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 있지 않습니까? 반비례하니까 채권 가격은 금리는 스카이로켓팅이고 채권 가격은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다. 그러면 채권을 체리 피킹했던 사람은 대손실을 기록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그 관심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그 3840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는 4위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일부 국내 언론에서 연중 최고치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6월 14일 날 연중 최고치가 3.48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뚫고 올 들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냐는 것도 채권 시장의 또 하나의 그 관심이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늘 CPI가 나온 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시장 전문가들이 곧바로 진행되는 9월 FMC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100bp까지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요 3.50 정도는 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지금의 월가에서 무거운 분위기다. 제가 무디스라든가 이런 게 통화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시장 참여들이 그런 분위기를 전해드린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채권 가격은 이번에 아주 대폭락됐습니다는 2월에 관련돼서 비트코인 가진 가상화폐의 가격은 정 PD 한번 가상화폐 가격 준비됐습니까? 가상화폐 가면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달러 가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던 역트리핀 딜레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월가에서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 거는 그때 분위기를 감져돼서 용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시청자 여러분한테 어렵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신조어가 나오는 것이 그때 당시의 분위기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신조어를 보면 지금의 월가의 시장 참여들의 어떤 사항을 우리가 사실 그 언론에서 비친 것 이상으로 코노테이션을 이렇게 시청자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렸죠. 외환시장에서 역트리핀 딜레마인데요. 오늘 미국의 CPI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역트리핀 딜레마 현상이 우려가 돼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트리핀 딜레마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역트리핀 딜레마는 지금 페드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부터는 950억 달러 이렇게 QT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시중 달러 유동성이 더 축소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축소되면 세계 교육이 떨어져서 사실은 세계 달러 기축통화 이상을 할 때는 달러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트리핀 딜레마가 나서 달러가 강세되면 기축통화 이상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쿼인티티,
거래량을 또 가장 받쳐줘야 되거든요. 예. 뭐든지 P 곱하기 Q가 기축통화 위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단순히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만 쭉 올라가면 국내 주가 지금 마찬가지죠. 국내 지금 4조 원 정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4조 원 정도 거래대금이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증시 자체가 위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똑같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딜레 현상은 미국의 페드가 금리를 잡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시중 유동성은 더 축소된다. 네. 달러 유동성은 더 축소된다. 그래서 달러 가치는 인덱스가 저렇게 올라갈 만큼 가치가 되지만 자 미국이 달러 가치 강세 인플레를 다른 국가에 수출하면 세계 교역은 위축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중국의 국채 매각의 부분에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불어 사회주의 국가들은 외환보호를 위해서 달러를 내다 판다. 이게 탈달러 표준임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자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달러가 세계 국제 기축통화로서 위상이 증대된 거냐? 아니다는 거죠. 외환보호에서 달러 변화, 국채 매각해, 미국의 국채 매각해, 위상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형적인 달러 가치 상승이다. 기형적인 달러 가치 상승은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냐? 즉 미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달러 가치를 강세를 해서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국가에 인플레를 수출하기 때문에 자 한국이라든가 이런 게 인플레 문제가 자 미국의 달러 강세에 의해서 퍼내는 그 부분에서 수입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올라갈 때는 다른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더 격리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달러를 버리게 되고 네. 국채도 버리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달러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저주가 재현이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저희 같은 시장 참여자 이상으로 좀 실망감이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어땠습니까? 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그 8월 CPI에 대해서 사실은 그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진물식적으로 그냥 말없이 하고 오늘 이엔캐스가 전해주셨으면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이 지금 서명하게 된 거다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 이 부분에서는 지적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국가의 기본적인 통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통계 조작이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다는 게 오늘 고스란히 나왔는데요. 자, 불리한 성장률을 비판하고 유리한 고용 통계 문제가 많은 것은 환영하고 그다음에 자 6월 CPI가 9.1% 나와서 통계 방식이 잘못됐다. 통계를 개편해야 된다. 근데 7월 달은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이 문제가 줄어들었거든요. 오늘 8월 달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월가라든가 학계에 비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어제도 우리가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기대가 높은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이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플레 감축법이 전체적인 규모가 4,300억 달러뿐이 안 됩니다. 미국의 GDP 규모로 볼 때는 월등히 적습니다. 애초 기획에 이게 3조 5천억 달러인데 이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4,300억 달러뿐이 안 됩니다. 예.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500조 원뿐이 안 됩니다. 미국의 GDP 대비해서는 인플레가 감대가 될 만큼 큰 규모는 아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3,700억이 이 중에 기후변화다. 기후변화는 두 가지. 장기적으로 인플레 효과가 나타나는 거다. 그리고 미국만 하면 안 된다. 환경오염이라든가 기후변화는 범세계 문제다. 미국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미국의 그 산업 구조는 이미 CO2 가스를 발생시키는 에너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게 결과적으로 기후변화가 인플레 감축 효과가 적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의 인플레 문제에서 중국과 겨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삼바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셀트리온 같은 주가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공급망 차질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 문제에 더 어렵게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 오늘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이 이렇게 서명하고 시행하는 거다. 그런데 월가라 학계의 반영은 감축 효과가 적다. 인플레 진짜 안정 효과는 적다 하는 쪽에 반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연준의 입장 속에서는 아무래도 인플레, 물가 상승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더라도 고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리지널 신, 원천적 지혜를 페드가 짓고 있고 파월이 재고 있는 거죠. 작년에 그 5월 달서부터
인플레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을 때 이게 일시적이 아니다. 통화정책에서 프리엠프티브 선제성을 유지해서 그때부터 조절해 나갔으면 이런 꼴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이죠. 네. 그래서 뭐 잭슨을 홀 미팅에 의해 파월의 매파 발언들이 이번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오리지널 씬을 당신들이 찍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이 뭐냐, 지금이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3월부터 올렸습니다. 지금 통화정책의 시차상 트랜스미션 메커니즘 보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그 경로가 짧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화들짝 금리를 올렸던 부분이 인플레 안정 효과가 이런 8월서부터 좀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렇게 예상보다 계속해 높으면 자, 페드가 물가를 뒤늦게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요. 금리 인상 효과가 생각보다 적다. 그러면 페드로부터 고민이죠. 고민이 빠지는 거죠. 그 고민이 바로 트래픈 딜레마에 해당된다. 트래픈 딜레마는 시청자분이 다들 아실 겁니다. 경기와 물가와 금리 간의 상관의 트레이드업 관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 부양 목적으로 위해서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화들짝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상보다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미 국민들은 약 70%가 지금 경기에 대해서 침체되고 있다는 이런 느끼는 상황이다. 페드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그래서 9월 FOMC에서는 파월과 페드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월의 금리 인상을 통한 이런 인플레 대책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 석화들은 또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자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금리 인상을 통한 월코 모멘트 시기에 물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경제 기구의 수장들이, 그것도 책임 있는 수장들이 일제히 비판했던 것을 다들 시청자 여러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IMF 총재, 멜페스 더블리 총재, 카르스텐스 BIS 총재, 전부 국제기구의 금융계 3대 기구들이죠. 전부 이렇게 페드의 금리 인상을 통한 이러한 물가를 잡겠다 하는 부분이 과거 1980년대식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러지 같은 시장과 학계 이론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침체시키겠다 하는 쪽도 하고요. 극단적으로는 스티브 러지 같은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오히려 인플레를 촉발시킨다. 예. 자, 빅테크 독점 기업들이 빅테크가 금리를 올라가면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 비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지난주에 여러 가지 신조어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정학적 위험이다 하는 쪽도 이렇게 표현드렸는데요. 그게 지금은 인플레 문제가 이번에 예상치보다 높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는 공급망 문제거든요. 공급망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급망의 복구라든가 그다음에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인플레 대책에서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G4도 있습니다는 테크놀로지 빅테크 업종들의 그다음에 이것이 빅테크적인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높으니까 기업 권력이 흔들어 놓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물가 부분이 좌우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기정학적 위험을 잡기 위해서는 기정학적 협력이 필요하다 해서 새로운 용어인 테크노 지오그래피컬 코퍼레이션 얘기 이 대목도 다시 한번 나오는 시각이거든요. 이런 것이 오히려 지금의 인플레 대책에서는 사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계속해서 예상치보다 높은데 지금 중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내려가는 것이 금융시장이 더 안정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런 것도 페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8월 CPI 공개가 됐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이제 있을 9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이 대목은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는 인플레 그립을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0.75%로 가져가겠다 하는 입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월스트리트 저주가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9월 회의에 100bp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bp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화들짝 놀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율하는 컨센서스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9월 FOMC 회의 직전까지 블랙아웃 기간에
페드 인사든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는 네.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대한 평가 부분이 나올 수 있겠거든요. 근데 9월 달에는 QT의 2단계까지 가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빅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0.75에 여기에 QT 2단계에 해당되는 950을 병행하는 이런 구조를 해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QT의 950은 이렇게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9월에 FOMC 회의에 이렇게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시청자분께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획대로 가는데 950억이다 9월부터. 그래서 이것을 병행한다면 100bp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0.75%로 이렇게 가서 두 가지 조합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저주가 재현되면서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은 어젯밤에 공개된 8월 CPI 예상치보다 웃돌게 나오면서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을 줬는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